안녕하세요. 용산에 살고 있는 33세 여자입니다. 전 이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이혼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간 지금도 여전히 남편과 시누이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요. 아직도 남편과 시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그 정도로 전 결혼 생활 자체가 지옥이었는데요. 이런 결혼 생활일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남자를 만나지 말걸,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하지만 사람 만난다는 게 다 알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로 인해 생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조금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갑내기 같은 대학교 커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만나서 남편과 6년이나 연애했었네요. 군대까지 기다리며 남편과 전 정말 이쁜 연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연애라서 혼인신고만 안 했지 이미 부부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연애를 했었을 당시에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누나만 3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애교가 많고 가끔 잘 삐지는 거 보면 아, 막내 티가 나긴 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받았지 이게 저희 연애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었어요. 여자라면 누나가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연애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있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크게 와닿는 게 없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상상이 잘 안 가서 그런가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왜 사람들이 누나 있는 남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지 알겠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제 남편이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남편이 저와 연애할 때는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친구들한테 이기적이고 철없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었고요. 지선아, 너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하면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대학교 다닐 땐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대학 졸업도 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현식이 대학교 다닐 때 소문 좀 안 좋았다. 눈치 없고 철딱선이 하나도 없다고. 너도 알잖아. 현식이 과제 하나도 안 하고 항상 무임승차했던 거. 게다가 술 마시고 항상 선배한테 개기고 여자 후배들한테 찝쩍거리고. 에이, 설마 현식이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잘못 들은 거겠지. 조별 과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고 고기를 먹을 때도 먼저 나서서 고기를 구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누나만 위로 3명이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 호랑이 소굴로 시집을 가려고 하냐. 연애만 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친구들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봐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다들 저한테 말을 하지 않은 거였다고 해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나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해준 거라고 하는데 그때 왜 친구들 말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 남편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나 봅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기도 했지만 사실 연애할 때 남편은 저에게 나쁘게 한 게 없기 때문에 친구들 말만 믿고 6년 연애를 그만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많은 가정 환경도 다복하고 화목한 집안이겠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지만 가족을 마주한 적도 없었으니 남편 한 명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거를 단 일주일도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게 문제였죠. 다들 여자가 시집도 가기 전 동거부터 한다면 쌍수를 들고 반대하잖아요. 전 이번 계기로 무조건 동거는 필수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결혼은 평생 한 사람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붙어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데 생활 습관 같은 걸 꼭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네요. 네, 저는 그걸 못해서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생활 습관 자체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능한 남자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 존재 자체가 미워졌었는데요. 여보,
이거 설거지 해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잠깐 마트 다녀온 사이에 분명 설거지 좀 하라고 했지. 그리고 이거 밥그릇에 물 안 담궈놓으면 밥알 굳어서 안 씻긴다니까? 제발 밥 먹었으면 물 좀 부어놓으라고. 아, 똑같은 말을 몇 번째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나 지금 게임 한 판만 하고 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싱크대에 음식물 오래 두면 벌레 꼬여서 더 힘들어져. 지금 게임이 급한 게 아니야. 초파리 꼬이고 모기 생기고 난리부르스 되기 전에 빨리 설거지해. 남편은 본인이 해야 할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하지 않아요. 본인이 먹은 과자 봉지나 그릇 등등 본인이 치우는 법이 없어요. 탁자에 먹은 껍질을 그대로 올려놓더라고요. 한두 번은 치워줬습니다. 세 번째부터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치우라는 듯이 올려놓는 꼴이란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옆에 분리수거 봉지가 있는데도 분리수거?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라고 시켰더니 조금 있다가 본인이 내킬 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치우기 귀찮다는 거죠. 신혼 초에는 라면조차 끓이는 법을 몰라서 저한테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아무리 오냐오냐 자란 막내라고 해도 라면을 못 끓이다니요. 게다가 설거지 요령도 없어서 싱크대가 물바다가 되거나 그릇만 수십 개는 깨졌습니다. 결혼할 때 산 비싼 집기는 이미 다 없어졌네요. 처음엔 남편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결혼 1, 2년 차가 넘어갈 때부턴 또 지랄이다 하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던 저는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것보단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국 모든 설거지는 제가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기 위한 계획이었나 싶더라고요. 설거지 말고도 화장실 문제로 자주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소변을 볼 때 남편의 소변이 사방팔방으로 다 튀다 보니 다음에 쓰는 제가 정말 불편하고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분명 말했지. 오줌 쌀 때마다 제발 이리저리 튀기지 말라고. 오줌이 튀면 닦기라도 하던가. 왜 이대로 냅두냐고. 하여튼 혼자 깔끔한 척은 다 하네. 여보, 그 결벽증 좀 고쳐. 우리 집에선 이런 걸로 문제될 게 전혀 없었어. 그리고 답답하면 여보가 좀 알아서 닦아놓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도 뭐라고 안 하는 걸 왜 너가 난리냐? 이제 한평생 나랑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엄마 하면서 지낼 거니? 이제 내가 싫다고 하는 건 고치는 척이라도 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애처럼 굴고 그래? 왜? 아니 고작 이런 일로 화를 내는 너가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20년 넘게 다르게 생활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 수 있겠냐? 서로 안 맞으면 맞추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잘못된 건 고치려고도 안 하잖아. 난 그게 싫고 짜증난다고. 남편이랑 생활 습관 자체가 180도 달랐어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남편의 행동은 전부 무개념 그 자체였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고치려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고칠 생각 전혀 없다며 대놓고 말하는 태도가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연애할 땐 정말 이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연애할 당시 1박 2일 정도로 여행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부지런히 움직이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일 거라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부지런한 사람인 척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무리 친정 부모님한테 하소연을 해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여우 중에서도 완전 상여우가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게으르고 무개념이 된 이유는 다 누님들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남편과 2살 차이가 나는 막내 누님 때문이 커요. 시부모님을 보면 세상 멋지고 냉철하신 분들이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법이 없으시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항상 아무 말 못하고 기가 죽을 정도인데요. 반면 남편 누님들은 그런 남편이 뭐만 하면 이쁘다, 귀엽다라며 엄청 이뻐해요. 남편은 누님들 앞에서는 기가 엄청 사는 편일 정도였어요. 누가 보면 누님들이 남편을 낳은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님과 첫째 누님, 둘째 누님은 시집살이를 절대 시키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저보고 쉬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시누이 짓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됐었는데요. 하도 주변 사람들이 시누이는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서 조금 겁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지만 첫째, 둘째 누님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보다 2살 많은 막내 누님은 정말 시집살이가 심한 편이라서 제가 고생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남편을 제일 이뻐하는 누님으로 남편이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남편 편만 들고 명절만 되면 저한테 설거지부터 음식까지 저 혼자 하라고 시키셨어요. 옳게? 우리 엄마가 과일 깎는 거 안 보여? 왜 보고만 있어? 우리 엄마가 옳게 과일 먹이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보여? 엄마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옳게한테 하라고 해. 조용히 좀 해. 아주 너가 온 세상 시누이 짓은 다 하는구나. 태아가 얘가 하는 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고 있어. 오늘 저녁 거의 너가 다 했잖니.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엄마는 이제까지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다 맡겨.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년이 왜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넌 지금도 여전히 엄마 고생시키고 있잖아. 내 며느리는 알아서 잘 해주고 있단다. 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집에서 나가. 막내 누님이 시누이 짓을 할 때마다 다행히 시어머님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셔서 크게 힘든 적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없는 자리에선 막내 누님이 하는 행동들이 가관이었어요. 저희 부부집에 말도 없이 찾아올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제 옷과 구두, 가방 등등 하나하나씩 탐을 내시더라고요. 옳게, 이 가방 엄청 비싼 가방인데 어디서 났어? 옳게 돈 많이 벌어? 아, 이 가방 친정 엄마한테 작년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비싼 가방이라 저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못해요. 나 이거 주면 안 돼? 나 명품백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나 이런 거 하나쯤 가져보고 싶은데. 아, 형님, 정말 죄송한데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형님께 드리는 게 좀 그래요. 나중에 제가 돈 더 벌면 그때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 나 이거 가지고 싶다니까. 나한테 이거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 이제 가족 된 사이인데. 나 다음 주에 친구 모임 있는데 그때 들고 가고 싶어서. 형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드리는 게 좀 그래요. 진짜 나중에 좋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친정엄마에게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평소에 명품 가방에 관심이 크게 없는 편인데 친정엄마께서 나중에 살다 보면 비싼 가방 하나쯤 들고 갈 일이 있을 거라며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근데 그걸 탐내고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하니 거의 한 달 동안 삐져서 저랑 말도 안 섞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뒤늦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때 막내 누님은 엄청 혼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막내 누님은 그때 시어머님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더 가관이던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막내 누님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어요. 누님은 그 당시 10살 연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30살이 넘은 형님께서 20대 초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니 엄청 놀랐는지 가족에게 철저히 비밀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됐어요. 막내 누님이 이렇게 철저히 남자친구를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백수이기 때문이었어요. 막내 누님은 30살이 넘어서까지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가끔 단기 알바만 해본 분이지 돈을 번 적이 없어서 핸드폰 요금까지 밀린 적이 있던 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가족들이 노발대발할 게 분명하니까요. 더 가관인 부분은 바로 남자친구와 술집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맥주 마시다가 만난 사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남자 끼고 노는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내 누님은 남자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없는 돈 쪼개가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내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로 남자친구 명품 선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는데요. 형님, 제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세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다고요. 왜?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남자친구를 언제 만날 수 있겠어? 그리고 올케, 너가 뭘 안다고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내 남자친구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 올케가 뭘 안다고 헤어지라고 말해? 앞으로 이런 일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올케 가만히 안 둬. 형님, 이번 달 카드값도 400만 원이나 나오셨다면서. 일도 안 하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 내 통지서 몰래 훔쳐봤니? 너가 뭔데 훔쳐봐? 올케가 대신 내줄 거 아니면 제발 신경이나 꺼. 한 달에 카드값만 3,400만 원은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지내다가 뒤늦게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덕분에 신용불량자까지 되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한 막내 누님은 여전히 남자친구한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 막내 누님을 모른 척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곧 칠순이었기에 6개월 전부터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갈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여행을 가면 좋을까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도와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비행기, 숙박 모두 다 예약해두고 여행만을 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행 가기 한 달 전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이번에 여행 못 갈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몇 달 전부터 가기로 약속한 여행인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회사에서 급한 출장이 있다고 하길래 원래 다른 팀원이 가기로 한 걸 나보고 가라고 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 칠순 겸 가는 여행이잖아. 다른 팀원들도 있는데 왜 당신이. 이번만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도 없어? 회사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여행 다녀오고 나서 그때 장모님 모시고 밥 맛있는 거 먹자. 이번 여행 당신만 다녀와. 너무 섭섭했습니다. 출장 가야 한다고 대충 변명만 되는 남편한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칠순 여행인데 말이죠.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라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캐리어 짐을 풀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던 중 제 통장 하나가 없어진 걸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5천만 원 통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분명 제주도 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있던 통장인데 갑자기 없어져서 도둑이 들었던 걸까?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뒤지며 통장을 찾아봤는데 끝까지 통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란 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급하게 신고하려는 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왜 막냐며 성질을 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통장에 손을 댄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던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 진짜 난 분명히 여기 뒀는데. 여보,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바꿀까? 도둑이 든 게 분명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통장에 발이 달렸나. 사실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런 거라니. 사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돈 썼어.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내 돈에 손을 대? 어디서 썼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남의 돈에 손을 대냐고. 도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도대체 어디다 사용한 거지 물어봤는데 안절부절 못하며 끝까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말을 하지 않길래 시부모님께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어디에 사용을 한 건지 알려주더라고요. 미선이 누나한테 줬어. 막내 누나. 정말 미안해. 누나가 급한 곳에 돈 쓸 곳이 있다고 해서 빌려줬어. 막내 형님? 미쳤어? 빌려줄 사람이 따로 있지. 땡전 한 푼 없는 막내 형님한테 빌려주면 어떡하냐?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내 돈 훔치려고 제주도 여행 안 간다고 한 거지?
내가 지금 이 사실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숨기고 있었을 거잖아. 누나가 이래서 갚는다고 하길래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여보야. 내가 누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게. 제발 화내지 마. 어? 당장 형님 불러. 지금 당장. 그렇게 저와 남편 막내 누님과 삼자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막내 누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 한 대 갈기고 싶은 거 꾹 참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형님,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남편한테 5천만 원 빌리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돈인 줄 알고 빌리셨어요? 근데 왜? 내 동생한테 돈 빌리는 게 큰 잘못이야? 그 일 때문에 이 시간에 날 여기로 부른 거야? 전 이렇게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사람 처음 봤습니다. 본인 동생한테 빌린 돈인데 왜 자기를 불렀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막내 누님 때문에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가운데 앉아있는 남편은 눈치만 보며 기죽은 강아지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랑 6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다는 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결혼을 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알고는 있으셨어요? 그 5천만 원이 올케 돈이라고? 5천만 원의 출처가 저라는 말에 당황한 막내 누님은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었습니다. 형님, 그 5천만 원 당장 돌려주세요. 그 돈 빌려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쓰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일단 일부라도 좋으니까 제 돈 돌려주세요. 저 형님한테 그 돈 빌려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당장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싶어도 못 줘. 그 돈 이미 다 쓰고 없는 상태야. 아쉽게 됐네. 나중에 천천히 갚을게. 앙칼진 목소리로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듯이 나오는 막내 누님 때문에 혈압이 오르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리지도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갚으실 건데요? 형님 갚으실 능력은 되세요? 일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이 무슨 배짱으로 그 큰 돈을 빌리신 거예요? 이왕 말 나온 거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형님 이번 일 말고도 저희 부부 신혼 초일 때 남편한테 3천만 원 빌리신 적 있으시죠? 그게 벌써 2, 3년 전이에요. 근데 그거 아직도 못 갚고 계시죠? 지금 빌려간 돈도 제대로 못 갚고 계신데 이번 돈은 무슨 생각으로 빌리신 거예요? 빌린 이유나 들어봅시다. 절대 말 못해. 급한 일이 있어서 쓴 거야. 아이씨, 갚으면 되잖아, 갚으면. 형님, 이번 일 제대로 말씀 안 하시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카드값 때문에 시어머님, 시아버님한테 된통 혼나셨죠? 이번 일까지 아시게 되면 형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남자친구 때문이야, 남자친구 때문. 남자친구가 급하게 쓸 돈이 있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올케도 알다시피 내가 그 큰 돈이 어딨어? 그래서 현식이 얘한테 빌렸던 거였는데 그 돈이 올케 돈인 줄은 전혀 몰랐어. 미안해. 내가 늦더라도 꼭 갚을게. 형님, 제가 그 남자랑 분명 헤어지라고 했죠. 예전에 이 사람한테 빌려갔던 돈도 남자한테 뺏겼다면서요. 근데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남자한테 또 뺏긴 거예요. 그 돈 절대 못 돌려받아요. 아니야. 다음 달 안으로 꼭 갚는다고 했어. 이번에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내가 그 돈 돌려받는 대로 올케한테 바로 갚을게. 형님, 됐고요. 저 이번 달 안으로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당신, 나랑 이혼할 준비나 해. 나 도저히 당신이란 사람이랑 못 살겠어. 뭐? 이혼이라니? 여보, 이런 일로 이혼은 아니지.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진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꼭 이번 일 때문에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은 알아? 이제까지 얼마나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길래 할 줄 아는 집안일이 없어? 내가 당신 신부도 아니고 내가 모든 일 도맡아서 하고 게다가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 태도, 말투 정말 미치도록 열받았어. 그래도 당신 사랑하니까 이제까지 사귄 정이 있으니까 고쳐지겠지 수없이 생각하면서 참아왔어. 근데 이건 참는다고 해서 다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여기서 이혼하는 게 맞아.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후 간단히 짐을 싸고 한동안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남편 얼굴 보고 살기 싫더라고요. 이 순간 남편과 지낸다면 화병이 생겨 죽을 것 같더라고요. 친정집에 있는 동안 생각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요? 보름 정도 친정집에 있으면서 남편에게 온 전화 모두 받지 않았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집까지 찾아왔었는데 친정엄마가 그런 남편을 잘 달래며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자 밤낮 가릴 거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면서요. 그렇게 주말에 시댁에 찾아갔었습니다. 시댁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누님 세 분 전부 다 있더군요. 그 사이에 있던 남편은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다가와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저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당황해버렸어요. 남편은 저랑 정말 이혼이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다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군요. 세아가 애들한테 어느 정도는 들었다. 이혼이라니 절대 이혼 못한다. 도대체 어떤 일이었길래 이혼까지 한다는 소리가 나와. 얼만큼 들으신 거예요, 어머님? 전부 다 들으신 거 맞으세요? 현식이가 너 돈에 손을 댔다는 정도만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제 5천만 원에 손을 댔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막내 형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죠? 막내 형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저한테 말도 없이 제 돈을 빌려준 거였고요. 저 남편도 남편이지만 막내 형님 때문이라도 이혼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남편이랑 막내 형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집안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할 줄 모르면 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면 모를까. 오히려 제가 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게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막내 형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머님.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과 첫째, 둘째 누님들은 막내 누님과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맞고만 있고 막내 누님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자긴 끝까지 잘못 없다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이처럼요. 가족끼리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1억이야? 어? 옳게도 참 독하다. 가족들 앞에서 꼭 이래야만 했어? 그럼 형님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형님 가족 안 하려고요. 당장 돈이나 갚으세요. 엄마, 당장 올케한테 돈 보내줘. 나 정말 숨막혀서 미치겠다고. 엄마, 제발. 너가 빌린 돈 내가 왜 갚아줘야 하니? 너 능력껏 빌린 돈 갚아라. 그리고 분명 엄마가 말했었지? 그 남자 절대 만나지 말라고. 넌 엄마 말이 개똥 같니? 왜 말을 안 들어? 남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여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거사.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나 보고 살지 마. 전 이날 이후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빼고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혼자 나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살던 집은 전세였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돌려받은 전세비는 제가 그대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 전세값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갚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보게 됐어요. 시어머님이 절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따로 만나게 됐었는데요. 대아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참 마음이 아프다. 너가 현식이랑 갈라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 얼굴 보고 싶었어. 어머님, 저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어머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6천만 원이란 큰 돈을 계좌이체 해주셨어요. 놀란 저는 돈을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 돈 꼭 받았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이 돈 꼭 받아줘. 시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너가 우리한테 시집 왔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너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도와준 것도 없어서 항상 마음에 걸렸어. 이 돈 받을 자격 충분하다. 부모로서 애들한테 줘야 할 돈 그냥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다. 우리 애들이 몸만 컸지 아직 철이 없어. 우리 막내 그동안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이건 애들이 빌려간 돈이랑 별개로 주는 거니까 애들한테 돈 꼭 받아내. 이 돈 받았다는 거 애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저와 시어머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실 전 시어머님 덕분에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던 거였거든요. 친정엄마처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앞으로 못 볼 거란 생각에 정말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이 이후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혼하지 않으려고 엄청 때를 썼는데 시댁에서 당장 이혼하라고 부추겼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마지못해 저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문제로 남편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이혼은 했었지만 돈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당신 돈 언제 줄 거야? 형님이 안 주면 당신이라도 내 5천만 원 돌려줘야지. 누나가 빌린 돈인데 내가 꼭 갚아야 하나?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애초에 5천만 원에 손을 댄 건 당신이야. 형님이 못 갚으면 당신이라도 내 돈을 갚아야지. 이 돈 빠른 시일 내로 못 갚으면 둘 다 경찰서에서 나 볼 줄 알아. 여보, 돈도 돈이지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돼? 이혼 도장 찍어줄 생각 없었는데 하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고 옆에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우리 다시 합칠 일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여보라고도 부르지 마. 나 당신이랑 이 긴 세월 동안 같이 한 게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 그러니까 내 돈이나 제때 갚기나 하셔. 남편은 5천만 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였어요. 일을 하지 않는 막내 누님은 당연히 5천만 원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시부모님께선 말로만 갚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갚아주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막내 누님 두 사람 스스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혼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제 통장으로 5천만 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큰 돈이 없다는 것쯤 뻔히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 입금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놀랬었어요. 이 돈 어떻게 갚은 거냐고 물어봤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과 막내 누님께서 각각 반반씩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가능했는데 무직인 막내 누님은 대출받는 게 한정적이라서 결국 제1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잖아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겠었는지 저한테 술 먹고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올케, 나 올케 때문에 망했어. 한 달에 대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나 이거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올케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올케,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어? 형님,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추태예요. 대출금 갚는 게 힘든 건 형님 사정이죠. 제가 왜 형님 사정을 봐줘야 하는 거예요? 전 그이랑 결혼 생활 자체가 정말 힘들고 지옥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형님이 만든 거니까 감당하세요. 그리고 술 마셨으면 집에 곱게 들어가세요. 남자친구한테도 차이고 올케한테도 지금 차이고 미치겠다 정말.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해서 쓸데없는 꼬장을 부리더라고요. 형님 술주정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형님 남자친구한테 뻥 차였다고 합니다.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든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한테까지 차여버려 더 힘들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새벽에 술 먹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지금 그 남자한테 5천만 원은 물론이고 그 남자한테 명품 선물을 몇 번 더 하는 바람에 카드 할부값만 몇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갚아준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결국 빚을 더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카드 할부값부터 형님이 개인적으로 쓴 카드값까지
모두 갚으려고 하니까 버거운 게 당연하죠. 게다가 남자에게 준 현금이나 선물들은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니 후회가 물밀듯 밀려오겠죠. 현재 막내 누님은 주 야간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회사 경력이 전혀 없고 게다가 대학교까지 나오지 않은 분이라서 마땅한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급하게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회사에서 많이 혼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몇 번 사고를 친 적이 있어서 회사에서 크게 손해볼 뻔한 사고도 있었다네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자한테 돈은 다 뺏기고 게다가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막내 누님한테 전화가 온 뒤로 남편에게도 몇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를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울면서 전화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저와 이혼하고 난 뒤 회사에 새로운 여자 신입사원이 입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사수로서 잘해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신입사원은 그걸 찝쩍거렸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신입사원이 넘어지려고 해서 잡아준 것뿐인데 그걸 성추행을 했다고 생각해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회사에 징계를 먹어 잘릴 것 같다고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추행이 말이 돼? 당신도 알잖아.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근데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답답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당신밖에 생각나지 않길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짓을 해? 칠칠 맞다 칠칠 맞아. 정말 안 한 거 맞아? 막상 신고당하니까 무서워서 했으면서 안 한 척하는 건 아니고? 당신까지 왜 그래? 나 정말 못 믿는 거야? 당신이 했든 안 했든 나한텐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딴 일로 전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잠깐. 당신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정말 결백해. 회사에 그런 일 절대 할 사람 아니야. 나 요즘 당신이랑 이혼한 거 엄청 후회해. 여전히 나랑 다시 합칠 생각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도 나한테 재결합하자는 소리가 나오니?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죽어도 없어. 이제 당신 전화 받아줄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할 생각하지 마.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 친구가 남편에 대해 얘기해 준 거요. 술만 마시면 여자 후배들한테 찝쩍거렸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는 걸 이번 일로 알게 됐네요. 대학교 다닐 때 있던 버릇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이 사건 이후로 지방에 있는 회사 작은 계열사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봉 처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입사원 한 명 잘못 건드렸다가 크게 혼쭐 난 셈이죠. 더 웃겼던 건 남편과 막내 누님 모두 시부모님 유산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땅이 몇 개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 땅 부자로 소문난 분이신데 원래 남편한테 50% 정도 물려주시고 남은 50%를 누님 세 분께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과 막내 누님이 이번에 제대로 사고를 친 바람에 시아버님께서 그런 두 사람에게 제대로 실망하고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고 해요. 남편과 막내 누님은 이런 일로 유산까지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첫째, 둘째 누님들만 좋은 일이 된 거죠. 특히 돈 욕심이 많기로 알려진 막내 누님께서 크게 대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유산 문제 때문에 속상한 나머지 기절까지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들었네요. 아무리 자식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부모님은 다른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막내 누님은 시부모님 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막내 누님께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남편은 지방에서 발령나게 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죽겠다 말해도 시부모님께서 절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막내 누님께서도
공장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고요. 남편과 막내 누님 소식을 듣고 나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철없는 남자랑 계속 살고 애까지 낳았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친구들도 그러니까 본인 말 좀 듣지 왜 말 안 듣고 결혼했다가 이런 일을 겪냐고 절 엄청 혼냈었습니다. 저 이번 계기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 하나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전 이혼하고 나서 여전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친정 부모님께선 그런 시댁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쪽팔린 거라고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현재 남편과 막내 누님한테 돌려받은 5천만 원과 시어머님께서 주신 6천만 원을 합쳐서 전 작은 동네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 중인데요. 처음엔 이 돈으로 뭐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긴 고민 끝에 카페 창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는데요. 오래전부터 제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라서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과 계속 살았으면 절대 할 수 없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그렇네요. 가끔 좋은 남자가 있는 것 같으면 소개팅하고 가끔 썸도 타고 그러기도 하지만 연애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연애를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괜찮은 남자가 고백을 하면 거절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혼에 대한 아픔이 다 사라지진 않았나 봐요. 좀 괜찮아지면 그때 연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연애 6년, 결혼 생활도 3, 4년 이상 했었잖아요. 긴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다 보니 좀 공허하고 속이 쓰라린 게 있어요. 하지만 연애한 기간에 비해 결혼 생활은 다소 짧은 편이었지만 전 최대한 빨리 이혼한 게 다행이라고 봐요. 저처럼 결혼 생활이 힘든 분이라면 견디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이혼도 흠이 아닌 시대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만약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은 꼭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싶으면 짧더라도 한 달은 꼭 같이 살아보고 결혼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동거를 욕할 게 아니에요. 만약 동거를 했다면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라는 결과였을 텐데 사회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넋두리가 길었네요. 지금까지 제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